하루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하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선이 장선입니다. 뉴스선이가 고른 첫 번째 뉴스는 교제폭력 방지법 겉도는 사이 연인폭력 살인 악순환 기사입니다. 지난 3일 연휴 동안 듣고 싶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한 여성을 보복살인한 사건에 이어서 경기 안산시와 서울 마포구에서도 연인을 살해하거나 전 연인을 폭행 감금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으며 논란이 이어지면서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라는 말, 어감은 뭔지 알겠지만 정확히 어떤 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볼게요. 정확히는 연인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정서,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근데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인데 데이트라는 표현이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교제폭력이라고 표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만남을 강요하면서 폭력을 저지른 전 남자친구 33살 김모 씨를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 조사를 먼저 끝내고 나와 있던 김 씨가 뒤이어 나온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폭행, 감금하는 일이 있었고 28일 경기 안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만나던 여성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청은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016년 8,367명에서 지난해 12,84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인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개인사로 치부됐던 교제폭력이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범죄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람이 매주 1명꼴로 생긴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교제폭력을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와 달리 교제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상해죄 같은 법으로 취급하다 보니 접근금지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죠. 이번에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경찰은 교제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걸 토대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로는 경찰이 실제 위험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범죄 위험성을 낮음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제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을 만들자는 거죠. 가족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법으로, 또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법으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법적 가족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거나 또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은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으니 가정폭력법, 스토킹 범죄법처럼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미리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친밀했던 관계에서 생긴다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 진술하기 어렵고 또 작은 폭력이 큰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말고 실제 피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교제폭력을 개인 간의 사랑싸움,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인식 변화도 필요하겠죠. 그럼 교제폭력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처는 어떨까요? 영국은 가정폭력의 정의에 법적 가족에만 포함하지 않고 친밀한 파트너 관계거나 그런 관계였던 사람 등을 포함한다 그럽니다. 교제하는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미국은 여성폭력 방지법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연인 간 폭력을 모두 다루는데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게 보이면 무조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대책 없이 이런 범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뉴스언니가 고른 두 번째 뉴스, 생리대 외국보다 39% 비싸다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 생리대 가격보다 평균 39.05%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8일이 세계 월경의 날이었어요. 여성환경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생리대 안전관리 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 생리대 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죠. 국내 생리대 462종과 일본,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미국 11개국 생리대 66종 가격을 조사했다 그래요. 국외 생리대는 쇼핑몰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판매 순위가 높은 제품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 국내 생리대 가격은 해외 것보다 평균 39% 비쌌습니다. 특히 팬티형 생리대는 59.91%, 오버나이트는 57.91%나 더 비쌌습니다. 가격 차이는 국내 제품 사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국내 생리대 462종 가운데 유기농 제품 196종, 비유기농 제품 266종을 구분해서 가격 조사했더니 유기농 제품이 비유기농 제품보다 평균 28.56% 더 비쌌어요. 이런 비싼 가격 때문일까요? 수년 전 저소득 여학생들의 깔창 생리대 문제가 논란이 됐죠. 경제적인 이유로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저소득 여학생들이 신발 깔창 또는 두루마리 휴지를 대체품으로 사용하거나 생리기간에 수건을 깔고 누워만 있는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인권 문제가 주요 담론으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청소년 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여성가족부에 의해 생리대 바우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소년 24만 3천 명 중에서 실제 신청자는 17만 3천 명에 불과해서 7만 명은 여전히 월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은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영국 잉글랜드는 2020년부터 모든 주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에 월경컵, 면생리대 등 다회용 월경용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월경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서 최소 5%의 세금을 부과한 일명 탐폰세를 2021년 이후 영국 전역에서 폐지하게 됐죠. 미국에서도 각주 정부가 나서서 월경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여기에는 탐폰세 폐지, 공립학교 및 공공기관 화장실에 월경용품 비치, 또 월경 빈곤에 처한 개인에게 월경용품 지원, 교도소 수감자 대상 무료 월경용품 제공 등의 정책이 포함됩니다. 현재 20여 개 주에서 관련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이에요. 이런 월경용품 지원 정책은 대개 청소년 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복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죠. 선별적인 복지로서 월경용품 지원 사업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월경과 가난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스코틀랜드는 2022년 8월 공공기관이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월경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월경용품법을 시행했습니다. 기존 공립학교 재학생에서 모든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조치로 월경용품 무상 제공에 있어서 이러한 전면적인 시행은 세계 최초라 그래요. 월경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권리로 소득에 따라 구분할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뉴스언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름의 문턱이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